우리가 직전 시간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잠시만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었는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싶었던 거고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싶었던 거고,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는 항상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과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라고 하는 세 과목의 점수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은 전부 다 모든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는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름과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갖고 있도록 모든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는 저렇게 똑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든 설계도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인 거예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할 때에는 스튜던트라고 생성자를 불러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 한 명의 학생을 만들려면 네 개의 값이 필요하죠. 이름과 세 과목의 숫자 세 개가 필요하죠. 얘네들을 아규먼트로 전달만 하면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을 아규먼트로 전달만 하면 모든 객체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 게 클래스인 거고요. 거고, 그러면 클래스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클래스를 만들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init이라고 하는, init이라고 하는 함수인 거예요. init의 역할은 뭐냐면, 이 init이라고 하는 함수의 역할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객체의 name,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라고 하는 네 개의 변수의 값에다가 네 개의 변수에다가 값들을 할당해주는 지금 이게 값을 할당하는 거죠.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를 할당하고 100이라고 하는 정수를 할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값들을 할당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init 함수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init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호출되냐 하면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면 이거를 생성자 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성자를 호출하면 이닛이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성자를 호출하면 메모리에는 이런 객체가 네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클래스에 선언되어져 있는 init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 korean이라고 하는 변수, english라고 하는 변수, math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에는 값들이 할당이 되는데 어떤 값들이 할당이 되냐면 여기서 생성자한테 넘겨준 아규먼트들이 순서대로 name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self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라는 그런 의미예요. self라는 의미. 그래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객체가 가지고 있는 korean이라고 하는 변수, 객체가 가지고 있는 english라고 하는 변수. 이런 용도로 사용할 때, 이런 용도로 사용할 때 self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self. 네, self의 의미 아시겠어요? self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생성자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이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학생이 만들어졌죠? 자, 밑에 두 번째 코드 볼게요. 두 번째 학생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학생을 만들었죠. 여기서는 스튜던트 1번이라고 하는 학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튜던트 2번이라고 하는 학생을 만들었어요. 스튜던트 2번은 생긴 모습은 똑같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변수들은 name, Korean, English, Math예요. 근데 거기에 할당되는 값들은 생성자를 호출할 때 넘겨준 값들이 거기에 할당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스튜던트에는 오셈 50점, 45점, 33점이라고 하는 점수들이 저장이 된 거예요. 각각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음, 죄송합니다. 스튜던트 1번 점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 이 점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참조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조 연산자. 참조 연산자란 찾아간다는 뜻, 참조한다는 얘기는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찾아간다. 지금 이런 거예요. 스튜던트 1번을 찾아간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 찾아가 보면 스튜던트 1번을 찾아가 보면은요.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값을 출력, 출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코드는, 여기 두 번째 코드 볼까요? 두 번째 코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튜던트 1번을 찾아가서 무슨 변수를 참조해라? 코리안이라고 하는 변수를 참조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튜던트 1번을 찾아가서 코리안이라고 하는 변수를 참조해라. 거기에 무슨 값이 있어요? 100이라고 하는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해 주는 거는 100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다른 잉글리시나 매스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마찬가지.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여기 메서드가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이 두 개의 메서드가 동작하는 방식인데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생성된 객체의 이름을 먼저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 하고서 함수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어, 그냥 일반 함수와 메서드의 다른 점은 자, 랭은 함수예요. 그래서 랭은 호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랭이라고 한 다음에 그냥 아규먼트만 이렇게 주면 되죠. 뭐 헬로우 뭐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만 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이 몇 글자인지를 리턴해 주죠. 맞아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할 때 생각해 보죠. 어, 예를 들어서 ARR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뭐, 이 리스트에는 처음에는 1, 2 두 개만 있었어요. 리스트 점, 자, 제가 원소를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리스트에 원소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뭐, 비어있는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비어있는 리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가 있었어요.
추가할 때는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호출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항상 어떻게 했어요? 리스트 변수 이름 점 하고서 함수를 호출했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함수 이름 그리고 아규먼트 전달 또는 변수가 먼저 있었고 변수 이름 점이라고 한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두 가지 방식의 함수 호출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그냥 둘 다 함수라고만 얘기를 했었었는데 둘 다 함수였던 게 아니라 하나는 그냥 일반 함수, 죄송해요. 하나는 일반 함수였던 거고 또 하나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함수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레이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니까 원소 한 개가 추가가 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추가가 된 리스트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어레이 2가 있어요. 어레이 2는 원래 1하고 2가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어레이 2에다가 똑같이 어펜드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리스트에다가 얘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펜드라고 하는 함수인데 첫 번째 리스트에서 호출했느냐 아니면 두 번째 리스트에서 호출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가 되느냐 이렇게 추가가 되느냐 그 내용이 달라지죠. 그죠? 이게 메서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데이터와 기능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getTota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더라도 스튜던트 1번에서 getTotal을 호출하게 되면 자, 스튜던트 1번을 찾아갔죠. 여기에서 getTotal은 얘네들을 더해주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튜던트 2번에서 getTotal을 호출했죠. 스튜던트 2번을 찾아가서 여기에서는 얘네들을 더해주는 기능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셀프인 거예요. 셀프. 위쪽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코드를 보시면은요. getTotal이든 getMin이든 첫 번째 아규먼트가 셀프라고 돼 있죠. 근데 실제로 호출할 때는 셀프라고 넣어주지 않죠. 이 셀프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 셀프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스튜던트 1번이 셀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튜던트 1번은 얘잖아요. 걔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는 얘네들이죠. 걔네들을 더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밑에 있는 코드 있죠? 똑같은 코드인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호출했단 말이에요. 스튜던트 2번에서 getTotal이라고 호출했죠. 그럼 이 getTotal은 얘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셀프는 누구냐? 여기서 셀프는 이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예요. 이 스튜던트 2번이 셀프 자리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self.korean, self.english, self.math는 누가 돼요?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호출하는 함수들을 메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반드시 점이라고 하는 참조 연산자를 사용하면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서드를 호출하시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생성된 객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생성된 객체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객체 이름에서 속성 이름, 변수를 사용하거나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메서드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하게 돼요. 셀프의 의미가 그 메서드가 그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 그게 셀프예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셀프라는 의미고 셀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총점이나 평균을 계산하는 기능들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규먼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총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스튜던트 2번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총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아규먼트로 줄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스튜던트 1번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거를 개-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하고 비교해 보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아규먼트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아규먼트로 줘야지만 얘가 실행됐단 말이에요. 호출할 때도 이렇게 호출했죠. 그죠? 근데 이런 점수를 이제 누가 가지고 있겠다? 클래스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함수들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런 값들이 미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값들 없이 얘네들을 호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객체를 먼저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를 한 단어로 줄인 게 인스턴스예요. 인스턴스에서 메서드를 호출하십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는 방식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를 설계를 하시는 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클래스를 잘 설계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들은 그 클래스에 있는 함수들을 호출하는 걸로 가능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이런 객체들에서 뭐 append라든가 혹은 뭐 values라든가 keys라든가 이런 메서드들을 호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객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파이썬에는. 그리고 dict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코드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파이썬에는 클래스 리스트라고 하는 코드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 뭐 in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던 거고요. 뭐 이런 함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함수들 중에서 리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append잖아요. append, self, 그 다음에 뭐 args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면 리스트를 만들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도 하실 수 있으세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실 때 이렇게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렇게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append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었잖아요.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고 비어있는 리스트다 append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호출할 때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append라고 하는 걸 호출할 때는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먼저 있어야 됐었죠.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연습을 좀 해볼게요. 목차를 만들겠습니다. 목차, 클래스. 클래스 상은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연습. 여기도 목차를, example, example 1번, 이렇게만 할게요. example 1번. 요거까지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냐면,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냐면, 동그라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을 만들 거예요. 그 원의 넓이, 그리고 원의 둘레의 길이. 얘를 계산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원의 넓이나 원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되죠? 반지름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객체가, 동그라미라고 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속성은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반지름이라고 하는 속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객체는 원이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근데 그 원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기능은 어떤 원일지 모르겠지만 그 원의 넓이와 기능을 계산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성을 생각해 보면 반지름만 있으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할 거예요. 클래스 이름은 서클이라고 할 겁니다. 자,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생성할 때 불리는 함수. 그러니까 이니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init은 initialize. 우리말로 하면 초기화라는 뜻이에요. 초기화. 그러니까 속성들을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초기화한다는 뜻이에요. 자, 메서드를 만들 때 무조건 첫 번째는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셀프라고 쓴다 그랬죠. 셀프. 자, 그 다음에 원을 만들 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반지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반지름을 전달을 받아야 돼요. 반지름 값을 넘겨받아야 우리는 원이라고 하는 원의 속성을 세팅할 수가 있겠죠. 자, 반지름이란 영어 단어가 radius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서클이 가지고 있는 radius라고 하는 변수의 argument radius를 넘겨주십니다. 자, 이 코드 요거 한 줄만 있으면 되겠죠. 자, 우리는 메모리에 어떤 객체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객체는 딱 변수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무슨 변수만 있으면 돼요? radius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하나만 딱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값은 어떤 값이 들어갈지는 몰라요.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여기에 값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얘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다가 뭐 숫자 10을 주면 반지름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면 반지름이 100이 되는 그런 원이 만들어져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객체가 있겠죠. 자, 이런 객체가 있을 테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만드는 거는 메서드를 만드시면 돼요. 메서드. 첫 번째 메서드는 넓이 계산할 거예요. 넓이는 are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첫 번째는 무조건 셀프고요. 그러니까 이 area라고 하는 메서드 함수를 호출해주는 객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area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주는 객체를 셀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규먼트처럼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셀프는 area 앞에
뭐뭐.점 area라고 할 때 그 뭐뭐에 해당하는 실제로 호출할 때는 그렇게 호출할 거란 얘기예요. 넓이 어떻게 계산하죠? 3.14 곱하기 반지름 제곱 아닌가요? 그죠? 네. 리턴 3.14 곱하기 반지름 누가 가지고 있죠? 셀프가 뭘 가지고 있어요? 반지름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제곱. 순서가 제곱을 먼저 하죠. 3.14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규먼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넓이를 계산할 때는 다른 아규먼트는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넓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주는 객체만 있으면 돼요. 그 객체만 있으면 그 객체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radius라고 하는 변수를 찾을 수 있어요. radius라고 하는 변수를 찾을 수 있으면 제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넓이. 그 다음에 둘레 길이. 둘레 길이는 페리미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리미터도요. 페리미터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주는 객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객체만 있으면 다른 아규먼트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반지름만 있으면 되니까 반지름을 전달받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반지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셀프가 반지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해 주시면 돼요. 반지름이 있으면 둘레의 길이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이에요. 셀프점 레이디어스. 이 공식은 뭐 외우실 필요 없으세요. 뭐 중학교 때 공부를 하시긴 하셨겠지만 그냥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설계를 하면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지금처럼 radius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 한 개만 갖는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에서 그 객체에서 are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3.14를 곱하고 그걸 리턴해 주고요. 그 객체에서 페리미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2를 해서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실행하세요. 실행하셨죠? 자, 첫 번째 원을 만들어 볼게요. 서클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클래스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괄호. 함수처럼 써주시면 돼요. 함수처럼. 자, 힌트 주죠. 이닛이라고 되어 있죠. 이닛. 그죠? 아규먼트 몇 개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죠. 뭐만 주면 돼요? 레이디어스. 반지름만 주면 돼요. 반지름만 아규먼트로 넘기면 셀프는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에요. 셀프는 주는 게 아니라 셀프는 누가 된다? 셀프는 서클이 되는 거예요. 서클. 그 서클은 뭘 가지고 있어요? 레이디어스를 주면 돼요. 그죠? 반지름 1이라고 할까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를 출력해 볼게요. 반지름도 출력해 보고요. 프린트 첫 번째는 반지름이라고 할까요? 반지름. 반지름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들어진 객체 이름이 뭐예요? 서클 1번. 점 하세요. 점. 그러면 radiu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넓이를 출력해 보고 싶어요. 자, 넓이는 만들어진 객체는 누구예요? 서클이에요. 서클 1번이에요. 점. 함수 이름이 area. 이거를 그대로 호출하시면 돼요. 둘레 길이는요? 프린트 둘레라고만 할까요? 서클 1번 점
페리미터. 이것도 함수니까 이렇게 호출하시면 돼요. 1의 제곱 해봐야 1이잖아요. 그러니까 3.14 그대로. 그 다음에 2 곱하기 3.14니까 6.28. 맞죠? 맞죠? 자, 이 첫 번째 원은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코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메모리에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객체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 객체는 변수를, 변수를 몇 개를 갖는 객체예요? 변수를 한 개만 갖는 변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객체 안에는 레이디어스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있어요. 이 객체 안에는. 자, 그런데 이 레이디어스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돼요. 레이디어스가 왜 1이 되냐면 호출할 때 숫자 얼마를 줬어요? 1을 줬죠. 1이 어디로 가요? 레이디어스로 가요. 그게 얘예요. 그럼 이게 1이에요. 1. 1이 어디에 저장돼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레이디어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돼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레이디어스, 변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1이 저장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서클 1번이라고 한 거예요. 서클 1번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얘가 서클 1번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보죠. 서클 1번의 레이디어스가 얼마인가요? 하고 출력하래요. 자, 서클 1번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 있죠. 점은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서클 1번 변수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거기에는 무슨 변수가 있어요? 레이디어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거기에 저장된 값은 1.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반지름 얼마? 1. 자, 그 다음에 넓이를 계산하죠. 서클 1번을 찾아갔어요. 서클 1번은 요런 모양으로 생긴 객체예요. 변수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그 객체에서 area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호출이 된 거죠. 얘가 호출이 될 때 셀프 자리에 뭘 줬을까요? 그 함수를 호출한 객체. 그 함수를 호출한 객체가 요 셀프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럼 셀프 누구예요? 셀프는 이때는 서클 1번이에요. 그럼 셀프.radius는 뭐랑 같은 거예요? 서클 1번 점 radius랑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넓이 그다음에 둘레의 길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두 번째 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은 코드, 비슷한 코드인데 이번에는 서클 2번이라고 하는 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서클. 반지름이 10인 원을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프린트. 똑같이 반지름이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누구의 반지름을 출력해 보고 싶은 거예요? 서클 2번의 반지름을 출력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넓이를 출력하고 싶어요. 넓이를 출력하고 싶은데 누구의 넓이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서클 2번의 넓이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레 길이. 누구의 둘레 길이를 출력하고 싶다? 서클
2번의 둘레 길이 페리미터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10의 제곱은 얼마예요? 100이죠. 100 곱하기 3.14하면 얼마예요? 314겠죠.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14는 6.14고 곱하기 10을 하니까 62.8이 되겠네요. 62.8 맞죠? 계산 잘하죠. 그쵸?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요, 어떤 객체를 만들고자 하는 거냐면, 반지름이 10인 객체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메모리에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어떤 객체가 만들어지냐면, 무슨 변수를 가지고 있는 radius라고 하는 한 개의 변수만 갖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요?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코드가 해주는 역할이 변수 한 개짜리 객체를 메모리에 만들어주는데 그 변수의 이름은 radius고 radius에는 무슨 값? 1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한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객체를 우리는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서클 2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서클 2번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서클 2번에서 레이디어스 그러면 서클 2번을 찾아갔을 때 레이디어스는 10인 거고요. 서클 2번의 넓이는 반지름이 10인 원의 넓이가 되는 거고 서클 2번의 둘레의 길이는 서클 2번은 얘니까 반지름이 10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와 여기서 데이터는 반지름이겠죠. 데이터와 기능을 묶어서 하나의 자료 구조로 설계를 하는 것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클래스로 타입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객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객체.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스턴스. 객체와 인스턴스가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죠. 이거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여러분들 뭐 길가 노점상에서 붕어빵 같은 거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 붕어빵을 만들려면 거기 붕어빵 틀 있죠. 밀가루 반죽 넣고 팥도 넣고 이렇게 해서 구워내는 그 틀 있죠. 그 틀이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 자, 그럼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수들이 필요하죠. 반죽이 몇 그램이 필요하고, 뭐, 팥이 필요하고, 아니면 팥이 아니면 슈크림이 들어가고, 이런 그런 어떤 그 값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걔네들을 넣어서 구워내는 과정. 그게 이니시 해주는 역할이에요. 밀가루는 몇 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팥은 몇 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뭐, 팥이 아니면 슈크림은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그게 이니시 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근데 붕어빵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고요. 자, 실제로 그 틀에서 구워지면, 어, 그 노점상에서 이렇게 진열을 할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붕어빵을, 이렇게 해서 구워진 걸 이렇게 밖에 내놓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다 구워진 거는 밖에 이렇게 꺼내서 진열해 놓잖아요. 자, 이렇게 진열한 거를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 틀 안에서 구워지고 있는 것도 붕어빵이고, 다 구워진 것도 붕어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붕어빵이라고 하는 거는 이 틀에서
이 틀에다가 붕어빵 틀에다가 재료들을 넣고 시간을 보내면서 잘 구워내면 만들어지는 게 붕어빵이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붕어빵은 객체인 거예요. 객체. 근데 실제로 딱 붕어빵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진 거는 앞에 진열을 하고 있겠죠. 그 진열되어져 있는 것들, 붕어빵 객체라고도 얘기하고 만들어진 붕어빵이니까 걔네들을 붕어빵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객체와 인스턴스의 차이점 이해되세요? 객체 헷갈리나요? 만들어지기 전이든 만들어진 다음이든 우리는 붕어빵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만들어진 붕어빵들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만들어진 붕어빵을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동그라미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이렇게 반지름이 1인 동그라미 이건 인스턴스예요. 동그라미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일지 모르죠. 아직 추상적인 상태. 머릿속에만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는 이렇게 생겨야 돼라고 하는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상태. 그게 객체. 객체. 그런데 여기서처럼 반지름이 1인 원 그러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인스턴스. 만들어진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반지름이 10인 원. 그거는 인스턴스인 거죠. 그래서 그 객체와 인스턴스가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약간 살짝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른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헷갈리시면 그냥 전부 다 객체라고만 부르셔도 돼요. 객체. 그리고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거를 클래스라고 한다. 클래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를 설계할 때 클래스, 그다음에 이름, 콜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닛이 있어야 돼요. 이닛. 메서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닛은 그 객체가 가져야 되는 속성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객체가 가져야 되는 변수들에다가 값을 할당해 주는 게 이닛이 하는 역할이에요. 서클은 변수가 하나만 있으면 됐었고, 그래서 이닛의 역할은 변수 한 개만 초기화를 해주면 됐었던 거고요. 학생인 경우에, 위쪽에 학생 볼까요?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변수들이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개의 변수를 초기화해주는, 다시 얘기하면 네개의 변수에 각각 어떤 값들을 네개의 변수에 할당해주는 코드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닛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체들마다 이닛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다른 거예요. 객체가 필요한 변수 개수만큼 셀프 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시면서 얘네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클래스를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클래스를 만드는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